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데리다의 예술, 경계와 의미의 해체,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보면서 아름답다 느낄 때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정체가 뭘까? 데리다의 눈으로 한번 파헤쳐 보면서요. 기존의 미학관념에 좀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는데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 그거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칸트 같은 근대 철학자들은 뭐랄까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걸 아주 순수한 상태, 그러니까 사심 없는 자유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딱 그 모나리자의 아름다움은 그냥 그 그림 자체에 딱 박혀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칸트가 구분한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작품 그 자체, 그러니까 그림 내용은 에르곤이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액자라던가 받침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파레르곤이라고 따로 봤습니다. 보통 이 파레르곤은 작품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바깥 요소, 장식 이 정도로 여겼던 거죠, 전통적으로는. 에르곤과 파레르곤. 그런데 데리다가 여기서 좀 하는 지점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칸트가 파레르곤을 분명 부수적이라고, 외적인 거라고 했는데 가만 보면 액자가 그림 느낌 바꿀 수 있듯이 이게 작품이랑 완전히 무관하진 않다는 걸 실적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정확해요. 데리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파레르곤이 결코 완전히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음향시설 좋으면 완전 몰입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음식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맛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파레르곤이 작품의 의미를 만드는데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데리다 말로는 이 파레르곤이 안과 밖을 나르는 그 경계선, 틀,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라는 게 재밌는 게 안에도 속하지 않고 밖에도 속하지 않는 좀 애매한 그런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조르주 쇠라 아시죠? 점묘법 화가. 네, 알죠. 그 사람이 그림 틀까지 점을 찍어버렸잖아요. 에르곤이랑 파레르곤 경계를 일부러 막 흐릿하게 만든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액자까지 그냥 그림의 일부처럼 만들어버려서 여기까지가 작품이고 저건 밖이야. 이 구분을 그냥 없애버린 거네요. 그럼 작품의 진짜 의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작품 안에? 아니면 밖에? 바로 그겁니다. 데리다는 의미가 작품 안에 딱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안과 밖의 구분이 애매해진 그 경계 자체에서 의미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경계 자체에서요? 네. 그래서 의미는 항상 유동적이고 또 데리다 용어로 해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체라는 게 그냥 부순다는 뜻이 아니라 안팎 같은 이분법적인 경계를 좀 무너뜨리고 그 경계의 모호함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런 데리다식 독해 방식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불안정한 경계의 효과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와,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데리다는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이미 칸트 철학 안에 있었다고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특히 칸트가 미의 조건으로 말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개념, 여기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어떤 대상의 형태가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완벽하게 짜인 것처럼 보일 때 이게 한목적성이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게 실제 어떤 쓸모나 이득, 즉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이게 미적 무관심성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꽃병 형태가 너무 완벽해서 와 예쁘다 느끼는 건 괜찮은데 저기다 꽃 꽂으면 딱이겠네? 이런 실용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순수한 미적 판단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목적은 없어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모순점. 데리다는 이게 칸트 미학의 약점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게 아름다움의 본질, 그러니까 아름다움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역설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모순 자체가 본질이다. 네, 여기서 데리다의 그 유명한 언어 유희, 언어 탐구가 등장하는데요. 목적 없는 한목적성에서 없는에 해당하는 독일어 전치사가 온이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는 쌍이에요. 없는. 공교롭게도 이 프랑스어 쌍 발음이 의미를 뜻하는 쌍스랑 거의 같고 또 피를 뜻하는 쌍과도 발음이 같아요. 쌍, 쌍스, 쌍.
발음이 다 비슷하네요. 정말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그렇죠. 데리다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발음의 연결을 통해서 그냥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미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없음, 쌍스, 즉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어떤 부재나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부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호함을 못 견디고 억지로 명확한 선을 그어서 의미를 딱 가두려는 시도, 이걸 일종의 절단으로 보는데 이게 마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의미를 오히려 훼손하는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데리다한테 예술의 아름다움이나 의미는 작품이라는 틀 안에 딱 고정된 뭔가가 아니고 작품과 그 바깥, 맥락이나 틀, 관객 사이에 그 애매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경계선, 파레르곤 그 자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마치 원을 그릴 때 실제로는 그냥 선인데 그 선이 안과 밖을 나누는 것처럼요.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경계.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름다움이나 의미가 작품이라는 어떤 고정된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생각이 여러분이 앞으로 예술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정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너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른 경계들, 안과 밖, 이것과 저것 같은 그런 경계들 중에 한 번쯤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져볼 만한 건 또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